우리나라의 차세대 선교 신학자들이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해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세계선교학회의 국제학술대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평등법이 통과되면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과 여성 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별 정체성을 차별 금지 사유에 넣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오늘 CTS 뉴스 연중기획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시간에는 국내 대학에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키워가고 있는 글로벌 다음 세대를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선교 사역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펼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선교 신학자들의 다양한 논문이 발표돼 주목을 끌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국제학술대회의 오후 소그룹 발표 시간. 최근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 학자들의 논문 발표가 이어집니다. My name is Eun Ha-kim from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in Korea. I hope this presentation could help by the women in the local churches as part of the Pentecostal vision, contributing to the mission of God. 세계선교학회는 기독교 선교사역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펼치는 학자들의 모임으로 1972년 시작돼 4년마다 대륙별로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필리핀 기독교 500주년을 기념해 열렸으며 세계선교학회 요청으로 한국 얌스 펠로우십이 공동 주관했습니다. K-방역이 굉장히 세계적인 어떤 이정표를 제하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학술대회도 서로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우리 한국 얌스 펠로우십을 통해서 이렇게 코로나 중에서도 학술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을 생각해서 지금 공동 개최하게 됐다는 의미가. 이번 대회에는 저명한 학자들의 기조연설과 아시아 20개국 50여 개의 논문이 발표된 가운데 한국 얌스 펠로우십 인큐베이션을 통해 훈련받은 한국의 선교 신학자 10명이 포함됐습니다. 국제무대에선 이들의 모습이 국내에서 공부 중인 학생들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한국 얌스 펠로우십을 통해서 그런 기회가 열리는 것 같아서 너무 되게 감사하고 저도 내년에는 꼭 국제학술대회의 그 발표자로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강한 도전을 받았고 한편 한국 얌스 펠로우십은 2022년 호주 시드니 국제대회에 많은 한국 학자들이 설 수 있도록 인큐베이션 사역에 힘쓸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CTS 뉴스는 평등법에 대한 우려를 하나씩 짚어보고 있습니다. 성별 정체성은 자신의 성에 대한 자각을 의미하는데요. 트랜스젠더를 비롯해 생물학적 남성이 스스로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평등법에는 차별 금지 사유로 성별 정체성도 포함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박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질랜드의 남자 역도 선수였던 가빈 허바드. 2012년 성전환자가 돼 여자 역도 경기에 출전한 허바드는 총 6차례 국제 여자 역도 경기에서 우승했습니다. 트럭 기사 등으로 일하다가 성전환 후 종합격투기 선수가 된 펠론 폭스. 2014년 여자 종합격투기 경기에 출전한 상대 선수의 두개골에 골절을 일으켰습니다.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에서 차별금지 사유로 지정된 성별 정체성. 평등법 제27조에서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체육 공급, 이용에서의 배제 제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평등법이 제정되면 이 조항에 따라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됩니다. 평등법 제23조. 상업 공공시설물의 소유 관리자가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해당 시설물의 접근, 이용 등에 있어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학교와 종교시설을 비롯해 화장실도 해당됩니다. 즉 평등법이 통과될 경우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전용 시설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국 조지아주 초등학교에서 여자 화장실 사용을 허락받은 성전환자가 5세 여아를 여자 화장실에서 성추행한 사건. 영국의 교도소에 수감된 남성이 여성임을 주장해 여성 교도소로 이감된 후 4명의 여성 재소자를 성폭행한 사례까지. 평등법 제정국가에서 이미 확인된 부작용은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에서 파생되는 문제점.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CTS 연중기획 시간입니다. 비전을 갖고 우리나라를 찾은 글로벌 다음 세대인 제3세계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돕는 캠퍼스가 있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의실에서 대화하는 제3세계 외국인 유학생들. 전공 수업 외에 지난 1년 동안 캠퍼스에서 선교 훈련을 받은 학생들입니다. 단순한 공부 차원의 훈련이 아닙니다. 오는 12월 선교사 합숙 훈련까지 마치고 노회가 파송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소속 선교사가 됩니다. 학생들은 한 학기당 12주씩 2학기에 걸쳐 선교 역사와 전략, 문화 인류학, 교단과 관련된 선교 정책 등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아니면 우리 미래에 될 선교사로서 어떤 가치,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지 그 배움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기도 중에 유학생 선교 훈련을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했던 백석대학교 선교학 장훈태 교수. 장 교수는 유학생을 선교사로 양성해 본국으로 역파송하는 방법이 선교 전략적으로 큰 효과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면 한국어도 할 수 있고 모국어도 하고 또 영어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이 역파송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 아이들로 하여금 이 현지 선교가 효과적일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주택 문제라든지 또 지역 상황이라든지 또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국 선교사보다는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을 이제 컨택하고 그 아이들 훈련에 참여하도록 부탁을 했었죠. 선교훈련 지도 교수는 이런 과정이 글로벌 다음 세대 선교사 양성을 위해 학생들을 지원하는 교회와 교단, 대학교가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을 하면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회와 또 학교 그리고 우리 교단이 함께 공조해서 이들을 선교사 요원으로 훈련시키고 파송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상당히 기여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좋은 모델이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기독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고 또 예수 사랑을 실천하고자 제3세계 유학생들을 지원해온 캠퍼스인 만큼 선교 훈련은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는 9월에는 15명의 유학생이 선교 훈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선교 훈련을 받은 학생들은 본국에 갔을 때 한국에서 품은 선교 사명으로 일하고 현지의 한국인 선교사들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제 비전은 네팔에 여기 한국의 대학원까지 공부해서 다시 네팔로 돌아가서 교수님 되고 싶어요. 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목사님 되고 싶어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한국 선교사님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인도네시아에서. 학업을 통해 꿈을 키우면서 전문 선교사로 성장하는 글로벌 다음 세대, 교단과 교회, 캠퍼스가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선교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정책 전략 개발을 통한 미래 대응과 부흥 전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총회의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해 열린 이날 간담회는 총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발제와 토론의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소강석 총회장은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배의 주도권까지 빼앗겼다며 위기 상황에서 영적 가치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복음 전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지난 23일과 25일 정읍 성광, 대전 중앙, 대구 반야월 교회에서 전국 번역별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이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단 사이비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에는 예장통합총회 이단 사이비 문제 상담소장 최태용 교수와 102회기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 황수성 목사, 총회 전문 상담사 강경호 목사가 강사로 나서 각각 구원론적 이단의 유형과 한국 이단의 동향, 전능신교의 정체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오는 8월 첫째 주일을 이단 경계주일로 정하고 전국 교회가 이단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0회 서울 포럼이 언택트 시대 택트 목회 방안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와 시광교회 이정규, 한남제일교회 오창우 목사가 각각 발제자로 나선 가운데 코로나19 시대에 교회가 당면한 과제를 진단하고 목회 방향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서울 포럼 10회 선언문을 발표하고 한국교회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 포럼 위원장 김낙춘 목사는 포럼을 통해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평화드림 포럼이 6.25 한반도 평화의 날 선포식과 기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선포식에서는 평화나눔 포럼 은희곤 이사장이 6.25 한반도 평화의 날 취지를 설명하고 빅케어 남경필 대표가 평화의 날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한국기독교학회 왕대일 회장과 북한 농업 전문가 김필주 박사가 화해와 평화의 좁은 길 등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은희곤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남남 갈등을 해소하는 시발점이자 남북 교류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성탄절부터 전국 15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한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에 10,000명 넘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교회들의 모임인 사귐과 섬김은 헌혈 캠페인에 총 15,664명이 신청해 약 12,000명이 헌혈을 완료했다며 지난해부터 시작한 캠페인을 종료한다고 전했습니다. 사귐과 섬김은 앞으로도 매년 성탄절부터 부활절까지를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 기간으로 정해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1차 웨슬리언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뉴 노멀 시대 웨슬리언 리더십의 책임과 사명을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는 양기성 사무총장이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이어 감신대 이후정, 서울신대 황덕형, 성결대 김상식 총장과 부세군대학교 조진호 전 총장이 각 웨슬리언 교단들의 웨슬리 신학 현상에 대해 진단했습니다. 좌담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동찬 상임회장의 인도로 주삼식 대표회장이 설교를 전했으며 성결대 김상식 총장에게 학술 공동회장 추대장을 수여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와 한인 세계 여성 선교사회가 공동으로 한인 여성 선교사를 초청해 선교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비전을 외치고 선교를 꿈꾸라라는 주제로 열린 워크숍에서 캄보디아와 탄자니아, 우간다 등 33개국 73명의 한인 여성 선교사들은 어렵게 모인 만큼 기도와 찬양을 통해 더욱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했으며 선교 전문가들의 세미나도 이어졌습니다. 한국기독교 청년협의회와 기독교대안감리회 청년회 전국연합회를 비롯한 기독교 청년단체들이 2021년 기독청년 탈핵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호흡, 탈핵을 향한 움직임을 주제로 열리는 아카데미는 탈핵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아카데미에서는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에너지기후국장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임준형 간사가 핵 발전과 방사능 문제의 이해와 국내 핵 발전소 현황 등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아카데미는 다음 달 1일과 8일에 진행하며 7월 15일과 16일은 부산과 울산, 경주의 핵 발전소 일대를 탐방할 계획입니다.
변선환 아카이브와 감리교 신학대학 조직신학분과 조직신학회가 공동으로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과 코로나19 이후의 기독교를 주제로 신학 강좌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0.3도 상승에 달린 인류의 운명이란 주제로 기조 강연을 맡은 생태문명연구소장 김준우 박사는 기후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정치적 행동이 필요하다며 필사적인 노력을 통해 기독교인들이 강력한 기후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화여대 양명수, 감신대 장왕식 교수와 연세대 한인철 명예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코로나 이후의 환경 문제와 기독교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강좌는 감리교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를 위한 열린 강좌로 진행했으며 유튜브와 줌으로 동시에 중계했습니다. 국제 이주자 선교 포럼이 코로나 이후 이주민 사역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포럼에 앞선 예배에서 글로벌시티 이주자 포럼 이사장 김윤하 목사가 설교했으며 KWMA 강대흥 사무총장과 아시아 도전 선교회장 박재근 목사가 각각 축사를 전했습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이주민을 위한 교회 활동이 모두 정지된 상황이라며 이런 시기일수록 코로나 이후에 이루어질 이주민 사역을 준비해야 한다고 포럼 개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전쟁 7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뉴욕 서포크 카운티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회 센트럴 롱아일랜드 챕터와 서포크 카운티 재향군인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뉴욕에 살고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한인 목회자들을 비롯해 다양한 한인 단체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 피를 흘린 장병들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미 양국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웃 섬김으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세롬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교회 한켠에 마련된 작은 공간. 이곳의 이름은 주안 나눔곡간입니다. 목포 주안교회는 코로나19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이 없도록 쌀과 반찬, 생필품 등 다양한 물품을 채워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주안 나눔곡간을 설치했습니다. 나눔곡간은 1년 365일 동안 쉬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올해로 설립 38년을 맞은 목포 주안교회는 주간 보호센터와 지역 아동센터,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와 문화행사, 외국인 섬김 등 다양한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기 위해 설치한 나눔곡간은 성도들의 마음이 더해져 물품을 가져가는 이웃들의 손과 마음을 가득 채워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주안교회는 아이들을 위한 곡간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애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전시해 놓고 애들이 매주 교회 왔을 때마다 한 개씩 가져가고 한 번이라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곡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 섬김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목포 주안교회의 사역이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전국여선교회연합회가 범일 침례교회에서 구국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범일 침례교회 최재훈 목사는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협동하고 격려하며 살아간다면 침례교단 소속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전국 여선교회를 위한 합심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전국여전도회 연합회 교육부가 제34회 여성지도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교회 갱신협의회 공동회장 옥성석 목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자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특별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경기 남 강원 지역 총연합회가 지역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하성 대표 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지역 총연합회를 통해 지역마다 부흥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파멸로 가는 분열과 다툼을 피하고 선을 따르는 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경기 남 강원 지역 총연합회 총회장에 취임한 이천 순복음교회 김명현 목사에게 취임패를 전달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금 자존감을 많이 잃어버리고 목회에 방황하고 있는데 제가 그들을 잘 섬겨서 그들을 하나님 믿는 그리고 교회들이 잘 왕성하게 살 수 있도록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7월 3일에서 4일은 강원 영동과 제주도,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